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왜 오랜만이냐면 이게 바쁩니다 지금. 한의원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보통 여름 쪽으로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고 겨울은 비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금 바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이거저거 다 시작을 했어요. 뭐 유산소 걷기 운동이 원래 하고 있었지만 약간 홈트로 웨이트도 하고 있는데 이 홈트의 세계가 또 웨이트의 세계가 무궁무진 하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그 체력적으로도 좀 지쳤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다시 연달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28수와 24절기에 내재된 방향성 그리고 천문도의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일단은 요 앞에서 설명할 게 뭐냐면 요약을 해보면 왜 별자리 즉 28수건 서양의 무슨 물병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황도 12궁 왜 하필 별자리를 기반으로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태양의 연주 운동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략 365일 정도의 주기를 보유한, 정확하게는 365.242일 정도죠. 이거는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 그지? 1회기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정도의 주기를 보유한, 그리고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삼는 지구의 타원궤도 공전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태양의 연주 운동은 더 동적인 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이라는 초점 하나를 기반으로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는 거잖아, 지구가.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한 지구의 타원궤도 공전 운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동적 성향의 지표상 관찰자에게 오히려 자신보다 동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태양. 즉 둘이 비교하면 지구가 더 동적이죠.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지구니까. 그지? 근데 상대적으로 강한 정적 성향의 태양이 자신보다 동적인 것처럼 착각이 되고 있지. 그지? 태양보다 강한 동적 성향이 항성 기준, 정적 성향의 항성 기준 좌표 변화 현상이라 태양의 연주 운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 태양도 정적이지만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는 28수는 더 정적이라 보고,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태양이 이쪽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조금 공전해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태양을 바라보면 요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순간 요 사이에 요만큼 태양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28수라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태양보다 더 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28수라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구는 이러한 공전운동과 함께 혼자 스스로 제자리에서도 돌잖아. 그지? 자전운동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 자, 이 자전운동의 특징이 뭐냐 봅시다. 축세차 항목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거시적으로 천구의 북극이라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천구상의 좌표의 불변성이 가장 강한 항성이 뭡니까? 북극성이죠. 북쪽에서는. 그죠? 북극성조차 실제로는 뭡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접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폴라리스의 실제 운동이에요. 일조 운동인데 지금 요 가운데 점이 천구의 북극이야. 미묘하게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그래도 회전 반경이 다른 별들보다는 상당히 짧지만 그래도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죠. 관측이 되죠. 그죠?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자전축이 지향하는 저기 90도 좌표상에 딱 90도의 아까 그 중심에 천구의 북극에 이 저기 90도라고 딱 기준 삼을 만한 별이 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밝은 별이 충분히 밝은 항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북극성은 사실 뭡니까? 북극성이란 건 차선책으로 선택된 거야. 아, 요거를 그냥 대략 저기 90도 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항성으로 간주하자. 왜냐면 이거 아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얼추 보면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이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이 폴라리스 간의 반경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천구의 북극으로 간주해도 사실 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도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천구의 북극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전운동과 연동되면서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극도로 짧은 단반경 회전운동을 수행하게 되죠. 그게 아까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 이렇게 단반경 회전운동을 하는 걸 떠나서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조차 계속 바뀌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의 자전운동은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축세차 변화가 내재된 운동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북극성의 좌표조차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체 운동을 묘사하는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게 되지. 아까 그 폴라리스, 현재 폴라리스 정도의 요 정도 위치만 지켜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좀 무리하게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천구의 북극 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땐 이렇게 이동합니다. 폴라리스에서 알라이, 알데라민, 데네브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럼 봐, 이런 경우에는 요 폴라리스가 엄청 멀잖아, 천구의 북극에서. 이런 시기가 곧 온다니까요. 곧은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요로 이동을 하는 거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대략 25,000, 26,000년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거는 천구의 북극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대략적으로 현재 폴라리스와 요 천구의 북극 간의 간격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듯 모든 북극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시기에 우연히도 천구의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북극성조차, 이 단반경 회전 운동을 하는 북극성조차 전체 운동의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운동을 하는 동적 변수에 의해서 애초에 지표상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불변함으로써 천체 운동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천체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나 자체가 회전하고 있거든, 자전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상대적 좌표의 불변성이 강력한 천구상의 각거리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복수의 항성들의 총체인 별자리, 컨스텔레이션 성좌라고 합니다. 들을 좌표의 기준이 되는 배경으로 간주한 후 제반 행성들의 운동 궤적을 기술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뭐냐면, 왜 하필 별자리라는 어떤 특정 항성들의 조합을 기준으로 이런 모든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면 28수와 서양 별자리 간 대응관계, 즉 황도 12공간 대응관계죠.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다소 비대칭적인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28수와 서양 별자리 간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천구상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염소 자리에 우수가 완벽하게 포함이 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근데 이 물병 자리 보면 어떻게 돼요? 물병 자리에 대개 일부가 여수가 되고, 또 물병 자리에 하나의 별과
조랑말 자리에 하나의 별이 허수라는 거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동양에서는 얘 둘만을 별자리로 보고 뭐 서양에서는 얘 셋을 별자리로 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어느 거에 우열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근데 요것들 간의 대응 관계는 완벽하게 성립해요. 그래서 요 페가수스 내에 요 실수라는 게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지. 반면 이런 규수 같은 건 뭐예요? 되게 엉뚱하게 있지. 물고기 자리에도 별 하나 거치고 있고 안드로메다 자리에도 별 2개 정도만 거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황도 12궁에 속하지 않는 별들이란 말이야.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규수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불규칙적으로 배속되어 있긴 해요. 대응 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표로 보면 아까 말했던 요거 뭡니까? 염소 자리에 하나의 별과 조랑말 자리에 하나의 별이 허수를 만들어냈잖아. 그지? 그래서 염소 자리에 염소 자리가 물병 자리죠. 착각했습니다. 여기 물병 자리죠. 전체적으로 물병 자리에 하나의 별과 조랑말 자리에 하나의 별 요렇게 2개가 허수를 만들어내는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물병 자리 하나의 별과 조랑말 자리 하나의 별이 허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머지 여수는 물병 자리와만 관계가 있고 위수 또한 물병 자리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수 같은 경우는 물병 페가수스랑 연결되어 있지. 요거 보시면 물병과 페가수스 이렇게. 그래서 위쪽은 황도 12궁의 별자리들이고 12개고 밑에 쪽은 뭐냐면 황도 12궁이 아닌 요 28수와 연관되는 서양 별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 있잖아. 사자자리는 황도 12궁인데도 불구하고 28수상의 어떤 별과도 연관되지 않아.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익수 같은 경우는 황도 12궁과 전혀 연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바다뱀 자리나 술잔 자리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듯 어떤 동일한 하늘을 보더라도 동양과 서양에서 뭔가 다르게 별들을 엮어서 별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8수의 불변성과 분포 범위의 불균등성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뭘 외워두면 좋냐면 일단은 이 순서를 외워두시긴 해야 돼요. 이 순서 두, 여허, 위실벽, 규루, 위모, 필자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안건천 문기점에서 두, 여, 위실벽, 규루, 위묘, 필자삼, 정귀, 류성, 장익진,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 황도 12궁 순서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양황소, 쌍둥이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 순서도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28수의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경도익에 기재된 28수의 불변성과 분포 범위의 불균등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자, 보시면은 이 28수의 요 숫자 있잖아요. 요거. 사실 이거는 수보다는 그걸로 많이 쓰이거든. 잘숙이야, 자다. 그래서 숙박, 숙소, 노숙, 여인숙 할 때 다 이 자다 숙자를 쓰는 거지.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사기에는 뒤에 나올 건데 사기에는 28수를 28사라고 표현하거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집사야. 그래서 기숙사, 관사 뭐 이런 거 할 때 사자가 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보시면은 약간 어떤 관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잘수기지만 별의 뜻으로 쓰일 때는 별수입니다. 수. 28수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뭔가 자다, 집, 머물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28수는 이렇게 28수를 그려서 태양이든 뭐든 잠깐 여기 머물고 약간 배경적인 느낌으로 요 28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적으로 잠깐 머물다라는 뜻이 요 수나 사자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쭉 보면 이거는 그냥 해석만 볼게요. 자, 사기에는 28수가 28사로 기재되어 있다. 둘 다 머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범위가 다른 거야. 분포 범위가 불균등하다고 했잖아 제가. 그래서 동방청룡 칠수인 각항저방 신미기는 총 75도, 북방현무 7도인 두여의실벽은 98과 4분의 1도, 서방백호 칠수는 80도, 남방주작 칠수는 112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데 요 전부 다 합하면 365와 4분의 1도가 됩니다. 즉 사분력의 관점에서 이거를 기술한 거죠. 이 중 안관천문 시점 반시계 방향으로 방에서 필까지의 5방에 편향된 14수는 양에 속해 낮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관천문 시점 반시계 방향으로 방에서 필까지입니다. 방에서 필 어딥니까? 각항 저방 신미기니까 방은 여기 있습니다. 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방에서 필까지 반시계 방향 요렇게 어떤 절반 14개의 28수 중에 14개의 14수가 있죠. 여기는 남쪽에 있다 이거야. 이게 그 말입니다. 14수는 양에 속해 낮을. 그리고 묘에서 심까지 14수는 음에 속해 밤을 주관한다. 어디입니까? 묘에서 심까지 필 다음에 묘 여기 있지. 그리고 방 다음에 신. 요렇게 있잖아. 얘네는 북쪽에 있으니까 뭘 주관한다? 밤을 주관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자, 이들 28종의 항성 체계를 구성하는 경성. 경성은 각각의 그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정성이 강해 움직이지 않기에 방위와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자, 유경도에게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 28수는 상대적 고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다? 어떤 방위와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 즉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기점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즉, 이 28수를 구성하는 총 168개의 별이 365와 4분의 1도에 걸쳐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죠. 동서남북에, 그지? 천구상의 두루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수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모든 음양 기수의 변화는 여기에 소상하게 드러나니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은 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운계학설의 기반이기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거를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중에 요 중간이 있잖아요. 요쪽 14수는 낮을, 요쪽 14수는 밤을 주관한다는 건데, 이게 태양이 여기에 있어 항상 낮이라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태양은 연주운동 하거든. 그래서 겨울에는 동지점에 있다가 쭉쭉쭉 가서 하지에는 여기에 있는데 이 동지 하지도 계속 바뀌잖아. 그지? 원래 하지가 여기 있었는데 하지가 점점 이쪽으로 가거든. 하지점도. 동지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쭉쭉 바뀌잖아. 그래서 허수에서 두수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이쪽 별에 있다고 해서 항상 낮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양은 연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얘네가 다 밤에 뜰 수도 있는 거야. 단지 방위적 관점으로 여기 북쪽, 동지점을 북쪽으로 잡고 이쪽을 동쪽, 서쪽, 남쪽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왜 별자리를 기반으로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지, 그리고 요 28수와 서양 별자리 간 대응 관계를 간단히 봤어요. 정리해 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8수 요 간격, 예를 들어서 두 수와 우수 사이에 요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 28수마다 빈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 요렇게. 근데 28수의 공간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365와 4분의 1도가 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공간을 포함해서 요 두 수라는 것도, 우수라는 것도 이렇게 넙직넙직하게 각자의 그 공간이 할당돼 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요 좁은 요 별자리 부분만 그 영역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외우셔야 될 거는 요 28수의 요 시계방향, 안관천문기점 시계방향 순서, 각항저망 신미기, 두여 위실벽,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은 것은 요 28수와 황도 12궁 혹은 서양 별자리 간의 대응 관계까지 공부해 두시면 더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오랜만에 운기학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